세답 올리긴 했거든요. 그 소득금액 수정했겠죠? 거의 세답 올리긴 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혹시라도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몇 개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진짜 거의 다또 올려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제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요 진도를 일단 나가야 되고 이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나가고 시간이 있으면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자 163페이지 요거로 대체할게요. 자 163페이지 교재요. 163. 자 163페이지에 예제 6-2점 이중세무정 처음이시니까 바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에 2번 그러면요 이제 대중이 아까 제가 좀 살쪄가지고 아까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를 보신다면 배가 마중이 나왔다고 괜히 얘기했나? 배가 마중 나와서 그래가지고 속상했어요. 배가 마중 나와도 여러분 약이 좀 딱들에 인사드리고 하니까 볼게요. 자,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2,000원 계산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론 실기하고 주로 관련 있는 이론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시간 좀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실기 입력할 때 좀 필요한 애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공부를 해봤는데. 자, 장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사전에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매매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본 2,000원 네, 세법 네, 세법은 요거 분기 없죠? 맞죠?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류 수정 분계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에 끊었을 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대변으로 빠지고요. 이제 그다음에 자본이 감소가 돼야죠. 자본 2,000원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자, 그럼 세무조정인데요. 여러분 보시자마자 얘는 이중 세무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둘 다 BS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빨리 푸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어저께 왼쪽이면 가산조정, 오른쪽이면 차감조정 이렇게. 그렇죠? 일단 요거는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차감조정, 가산조정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6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이 세법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6. 그래도 2차.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쪽이 자본이 기타죠, 여러분들? 여기 매도 가는 증권,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차감조정이 차감조정 맞죠? 마이너스 6은 차감조정이니까 뭐 송금산입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얘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셔야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송금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둘 다 BS면 손익의 차이는 당장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당장이 없으니까 한쪽이 차감조정이면 한쪽이 가산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라 하셔도 되고. 예전과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상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감정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3페이지에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3번. 자, 보니까 여러분들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 핵심이 취득세까지는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가산세예요, 가산세. 맞죠? 가산세 3,000원을 현금 납부하고 토지의 취득 원가로 계상했다. 자,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죠. 현금 3,000원. 나가고, 그 다음에 토지. 3,000원. 이렇게 처리한 거죠. 맞죠? 근데 세법.
세법 이거 뭐로 보냐면 맞죠?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가 송금으로 보면 안 되죠. 맞죠? 가산세 낸 건 왜냐면 자산은 미래 비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 비용으로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가 미래 비용으로. 세법은 무슨 미래 비용이 될 수가 없어. 맞죠? 가산세니까. 그래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부당한 거죠. 가산세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정법 우리가 자본 중에서도 사유출이라고 쓰죠, 여러분들. 저자분은 아마 사유출을 잉여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자분이 보면은 잉여금이 사유출에 생각하시네요. 네, 그래서 남는 건 우리가 토지 3,000원. 그죠? 그다음에 사유출. 일단 여러분 사유출 세무조정은 무조건 가산조정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단 송금, 불산이, 그죠? 가산세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사유출 중에서도 우리가 기타 사유출이 이제 국가한테 내는 거니까 귀속자가 국가면 사유출은 기타 사유출이에요. 기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6호죠? 맞죠? 자산이 세법이 적으니까 대변이 있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9면 차감조정, 송금 산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금 불산입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6호. 그 다음에 164페이지 4번 4페이지 163페이지 4번 여기 자 개발부서 임원의 상여금을 4,000원 지급하고 개발비를 처리했다. 장부가 개발비를 잡은 거죠. 자산으로. 장부에서는 개발비 자산 현금? 안 나와있나요? 현금 안 나와있네요. 상금을 할게요. 근데 세법은 요거 영원히 송금 인정하지 못하죠. 왜냐 이건 상여금 규정이 없어요. 맞죠? 그럼 전부 다 부당한 유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영원히 송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금 당한 거. 요거 사유출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산은 미래 송금이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오류수정분이 끊으면 대변의 개발 잠시만요. 이게 사유출. 사유출은 항상 가산조정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불산입 하셔도 되고 입금산입 하셔도 되고요. 사유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그렇죠?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 임원 상여금이라고 몇 글자 치시면 뜰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자천이고 그다음에 귀속자가 임원이죠, 여러분들. 상여. 사실중에서도. 그다음에 개발비라는 자산이 세법이 적잖아요. 마이너스 이거. 송금, 산입이 됐든 아니면 입금 불산입이 됐든 개발비. 개발비라고 안 적어도 되고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임원 상여금 한도 정도 했으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둘 다 BS잖아. 사유출도 되게 자본 항목이니까 위중 세무중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특히 외도 가는 증권 시험 엄청나게 냈었습니다. 외도 가는 증권만 외도 가는 증권은 기억하셔야 되고 꼭 평가 2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평가 소실도 내긴 해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상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잠깐 상담.
감가상각비를 좀 실기를 하시려면 얘를 좀 아셔야 돼요. 좀 보시면 자, 어저께 여기까지 하고 말았는데 보시면 자 취득가가 900원. 취득가가 여러분 자산이란 얘기죠. 그죠?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고 우리가 어저께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에요. 잔존가치가 0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 900원은 우리가 끝까지 가면 900원이 송금이 다 돼요.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3년이래요. 3년. 우리가 1년에 여러분들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900 나누기 3 하시면 되겠죠. 저기 잔존가치가 0이니까. 자, 근데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1기 때 감가상각비를 400원 적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400원 적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감가상각비를 안 적고요. 또라이지 또라이. 그 다음에 3기 때는 감가상각비 갑자기 100을 적고요. 4기 때는 400 적고 5기 때는 안 적었대요. 감가상각비의 문제를 좀 파악하려고 감가상각비가 회계하고 세법이 좀 달라요. 법인세하고. 근데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뭐였었냐면 세법이 명확한 정답이 딱 없었죠, 여러분들. 맞죠? 내용연수도 추정되는 거고 단순가치도 추정이 되다 보니까 회사 너희들이 장부에 적으면 그때 송금을 인정해 줄게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세법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적게 되면 세금이 줄죠, 맞죠? 그거는 좀 컨트롤 해야 되니까. 한도라는 걸 우리 추정되는 비용은 한도라는 걸 두고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일단 한도는 300원 똑같아요. 300원. 그럼 어저께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또 시험에 모두 잘 내려면 소득금의 조정 학계표에서도 잘 내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복습 좀 해보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 유보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나시죠? 송금불산 유보였고 그냥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편해요. 진짜 편해요. 아시죠? 비싸실 때만큼은. 자, 300. 우리가 어저께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시행부조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 원칙이 세무중이 없었어요. 원칙이 세무중이 없었는데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었어요. 그럼 한도 초과라는 건 회사가 너무 많이 먹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니까 그걸 영원히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가 한도보다 적게 하면 그때 송금을 인정해 주는 그 뜻이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이 한도 초과예요. 초과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근데 이 100원은 언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냐면 회사가 장부에 안 적거나 아니면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었을 때 아셨죠? 그때 송금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비용,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 다 송금으로 돌아가긴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2기 때 회사가 안 적었어요. 아셨죠? 안 적었는데 세법은 2기 때 한도가 여전히 300이 되겠죠, 여러분들. 300. 그러면 2기 때는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 조정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맞죠? 없는데 우리가 2기 입장에서는 1기가 과거죠. 과거에 감가상각비에 한도 초과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2기 입장에서는 이 말이죠. 세법에서는. 야, 원래는 한도 미달하게 적었어? 그래, 300원까지는 인정. 명확한 정답이 아니니까 인정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먹기 싫구나, 먹지 마. 아시죠?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 선택 비용 먹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추정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너희들이 과거에 100원을 더 먹겠다라고 한 거 그거 지금 인정해 줄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송금 3 마이너스 추인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 인정하지 않았던 걸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추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추인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3기 때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그럼 3기 때 한도 초과, 한도 미달.
한도 미달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요 송금불산의 유보는 이때 추인됐잖아요. 남아있는 한도 초과는 없어 이제. 그랬죠. 그럼 3기 때는 리얼 한도 미달이죠. 그렇죠? 한도 미달이니까 요거 세무정 없습니다. 그래서 저 최대한의 허용치인데 그 허용치가 장부에 적어서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은. 그래서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연도의 정답이 명확하니까 그 연도에 무조건 비용이 되죠. 그래서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기 때는 여러분들 한도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0이라고 생각 많이 하세요. 괜찮아. 이거 원래 이거 제가 0이라고 생각 많이 해서 짜증나네? 넌 처음부터 잘했니? 아니죠? 때려서 넌 처음부터 잘했냐?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0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 회계에서 배웠던 건 여러분들 3년 동안 이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3년 동안. 강제야 강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계는 강제삼각제도라고 불러요. 내용 연수 3년 동안 끝내야 돼요. 아시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세법은 손금을 끝까지 가면 자산은 미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900원의 손금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1기 때 세법상 손금은 얼마 인정해줬어요? 1기 때 300원 그죠? 400 적었지만 300원이 한도니까 300까지만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붙이면 돼요.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은요. 요거죠. 장부에서 400 적었지만 송금 불산이 100점. 비용 400 적었지만 비용 인정을 못해. 그래서 300이에요. 그때. 그래서 요 1기 때는 우리가 송금으로 300을 인정해준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한도예요, 여러분. 한도. 아시죠? 자, 그리고 2기 때는 송금으로 얼마 인정해 줬냐면 장부에서 안 적었죠. 근데 세법에서 그래 너 100원 미달하게 100원 과거에 많이 적은 거 이제 먹여줄게 라고 해서 송금산이 되겠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얘를 통해서 2기 때는 송금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세법에서 100여 그 다음에 3기 때는 송금 얼마 인정한 거죠? 3기 여기 소리 들어주면 한도 여러분들 100 인정이 100 그렇죠? 3기 때는 100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취득원가가 여러분들 다 송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썼죠, 세법은. 근데 지금 송금으로 안 돌아간 금액이 얼마 있어요, 지금? 400원 아직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상각 잔액이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세법은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상각 잔액이 있잖아요. 아직 송금으로 안 돌아간 금액이 있다라는 거고 이상각 잔액이 있으면 세법상 한도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 결산조정사항의 특징이에요.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한도가 있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회계 배우시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짜증나요, 갑자기. 그래서 주의하실 게 사기 때 한도가 300원 있어요.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4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어겨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기 때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한도 초과가 나오니까 송금 불산이 무효가 나옵니다. 사기 때는 세법에서 송금 얼마를 먹여준 거예요? 300원 먹여준 거죠. 장부에서 비용 400 적었지만 송금 불산이 100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 때는 송금으로 300을 먹여준 거예요. 그냥 지금 사기까지 송금으로 얼마 인정해줬어요? 세법에서 300 배 800이잖아. 합치면 아직 송금으로 안 돌아간 금액이 얼마죠? 이거네요. 이게 이해되셨다면 5기 때 한도 얼마일까요? 100원이에요. 일단 너는 100원이니까 송금이 남아있는 건 계속 한도가 존재한다면서요. 근데 아직 먹을 수 있는 송금 이제 4기 때까지 이제 800 인정해 줬으니까 먹을 수 있는 송금은 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한도는 이제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 조정이 없지만 여기
그렇죠. 오기 입장에서 사귈 때 과거의 삼각부위 되겠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귈 때 못 먹은 거 네가 더 먹겠다라고 했는데 한도를 넘어서서 네가 못 먹은 거 이제 미달하게 죽었을 때 인정해줄게. 송금 상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고 조정 사항은 무조건 그 연도에 송금이 무조건 돼야 돼요. 무조건 그 연도에 송금이 명확한 정답이 그 연도예요. 그렇죠. 근데 추정되는 송금은 장부에 너희들이 적어서 송금된 금액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단지 한도를 두는 건 그냥 그거예요. 한도를 두는 건 너무 세금을 줄일까봐 한도를 두는 거니까 장부에 기록을 할 건지 말 건지, 아시죠? 상각 우리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를 적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송금상의 세무적인 것이 조금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법은 임의삼각제도라고 임의.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이 좋을까요? 신고조정사항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직원이에요. 회사의 직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에 적자입니다. 올해 연도에 적자예요. 근데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금연도에 송금을 강제로 먹여버려요. 어차피 세금도 안 주는데 송금 먹여봤자 어차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결산조사항은 내가 올해 적자를 보게 생겼어요. 그럼 감가상각부에 안 적으면 됩니다. 맞죠? 감가상각부에 안 적으면 송금 먹을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맞죠? 요런데 감가상각부에 안 적으면 내가 이때 뭐냐면 이때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여기 정배다가 0 적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도 안 적으면 세법에서 너 이번 연도에 먹기 싫구나 먹지 마. 근데 영원히 못 먹게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900원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 어떤 가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랬다가 우리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한도를 꽉 채워서 해줄. 한도를 꽉 채워서 장부에 적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너희들이 선택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산조상이 어미들에게 하면 좋은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써먹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또 해주실 거예요. 뭐 가르쳐준다, 여러분? 그렇죠? 장난입니다. 그러면 얘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숙제 유인물 있죠? 자, 숙제 유인물의 2페이지 있잖아요, 2페이지. 자, 숙제 유인물의 2페이지. 그 어저께는 여러분들 2페이지에 3번에 전기용준 수정 이익만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말로 떠들면 우리가 법인세 과다납부 환급받은 거 당초에 송금 불산이 된 게 우리가 환급이 되면 입금불산이 이어져. 기억나시나요? 그죠? 당초에 송금으로 산입된 게 그렇게 환급이 되면 이익이 없어야 되니까 입금 산입이었고 그거 문짝에 나오는데 시험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그럼 감가상각비 있죠? 이거 숙제로 낼게요. 2페이지에 3번에 9번째 칸.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숙제로 낼게요. 하는 김에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3페이지에 7번. 자, 3페이지에 7번. 전부 다. 일단 3페이지에 7번 전부 다. 자, 이렇게 부탁 좀 드려요. 숙제를 미리 낼게요. 자, 그러면 내용 연수는 내용 연수는 그냥 왜 두는 거야, 내용 연수는? 우리가 감가상각부에서 내용 연수를 그냥 한두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두는 건 우리가 그 내용 연수 안에 감가상각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너무 비용 많이 들을 거 아니야. 장부에다가 기록을 자율에 맡기게 되면은요. 맞죠?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 단지 한도 계산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만 당하는 거고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보수가. 그렇죠? 단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용 연수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끝내야 된다라는 건 이건 강제상각이고요. 회계에서는 쓰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아시죠? 회계에서는 정답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시죠? 회계에서 정답 있다라고 보는 정의법 그런 것들이 정답이라고 보는 거고 세법은 그런 게 어딨니?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일단 PPT 보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좀 실기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실기하고 관련은 있는데 좀 약한 것들 있죠. 약한 것들 좀 넣어놨으니 그런 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한테 시험이 중요하니까 진짜 이걸 할게요, 여러분 수업을.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회사가 장부에 선택이 가능해야 어느 년도에 송금을 넣을지. 그래서 시험에 결산 조정 사항을 내는 거예요. 알죠? 결산 조정 사항은 아직 2개 남았어요. 일단 대표적인 게 대손 충당금 결산입니다. 추정되는 송금입니다. 그다음 퇴직급여 충당금지. 그렇죠? 이거는 회계에서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추정되는 송금이 대부분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얘네들 외우셔야 나중에 실제 업무 보실 때 이런 것들 활용해서 세금을 내고 어떻게 줄일지 오해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실기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감가상각에서요. 이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요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건물과 건물 아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법인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법인세대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인세대로 안 하면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라든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법을 맞춰요. 일반적으로 실제 업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됩니다. 세무조정이 귀찮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세가 한 문제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세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걸 잘 모르고 실기가 30점이니까 거기를 잘 하세요.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에서요 건물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정의법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정의법입니다. 아시죠? 이거 뭐 건물은 여러분들 뭐 크게 외우실 필요 없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건물 아닌 걸 일반적으로 돼요. 왜냐면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이 선택 가능한 게 유형자산 원칙이 정액법하고 정렬법 두 가지. 아시죠? 두 가지인데 우리가 무신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무신고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으로 간다고. 그죠? 우리가 건물 뺀 나머지는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하잖아요. 얘가 생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정렬법을 써요. 왜냐하면 시험에 실기 때 어떻게 해주냐면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액법, 정렬법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실기하실 때. 아시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혹시라도 차량 운반고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신고했다라면 정액법으로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그냥 버릴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시험 붙었다. 실기 훨씬 중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보세요. 최초 신고 있죠? 이거 이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최초 신고는 우리가 과표 신고기 아닙니다. 요거는 뭐와 똑같냐면 재고자산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재고자산도 여러분들 1기에 그러니까 2기 3월 말까지 썼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똑같죠? 영업계획 실판 1기잖아요, 1기. 1기의 과표 신고는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얘랑 똑같은데 변경 신고는 좀 달라요. 변경 신고는 좀 복습하면 재고자산은 이전 3개월이잖아요. 사업년도 종료 이전 3개월. 그렇죠? 여기는 종료일이에요. 종료일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31일까지만 하라는 얘기에 변경 신고라.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좀 이따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면 이거는 승인 여부 사항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내용 연수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있죠.
요거가 달라지게 되면 요게 감가상각비 한도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알죠? 감가상각비 한도가 영향을 준다는 거 세무서 입장에서 혹시라도 네가 세금을 막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하고 내용연수하고. 아시죠? 그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 1개월 이내 승인하고 통지된 승인사항이다라는 정도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 이것도 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시험에 예전에 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실기할 때 내용연수의 말풍선 같은 거 클릭하시면 법인세는 전부 다 내용연수를 정해요. 뭐 콘크리트로 된 건물 뭐 25년 막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 정하고 있어요.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죠. 푸틴이죠. 김정은보다 푸틴이 좀 강력하죠, 여러분들. 너무하는 것 같아. 거의 푸틴이잖아요. 강제야. 5년 안에 5년이야. 얼마나 그렇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 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가 만약에 내용연수를 제때 신고하면 이 기준은 여기 위에 있는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를 우리가 법인세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를 기준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이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허용한다는 게 되거든요. 신고를 제때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25%면 75%죠. 그렇죠? 또는 플러스 25%면 12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이래요. 딱 8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 원칙이. 그럼 내용 연수는 못 바꿔요, 직접.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제때 저 내용 연수를 8년이 아니라 다른 내용 연수 할게요라고 하면 제때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8년에 75%면 6년이거든요. 거기 8년에 75% 6년이고요. 그 다음에 8년에 125%면 10년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제 실기를 대비해서 실기를 대비하면 우리가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건 이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익이 적어지려면 비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죠. 근데 우리가 세법은 우리 수익에 대한 규정은 잘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이 높아지면 이익이 줄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잖아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지면 세금 부담이 높아요? 아니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면 세금 부담이 높아요? 그렇죠? 낮아지면 여러분들 세금 부담이 높죠. 여기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내용 연수가 6년이에요. 6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정의법을 하면.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10분의 1이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6분의 1이 한도가 커요. 한도가 크고 얘는 한도가 상대적으로 6분의 1보다 작죠. 그렇죠? 그럼 비용의 한도가 높은 게 세금 부담이 적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 여기 그래서 내용 연수가 짧은 거 여러분들 6년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6년 내용 연수가 짧은 것을 선택하면 한도가 커지니까 저도 비용으로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잘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혹시라도 유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계속 하고 여기는 중요해요. 여기는 실기에서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좀 받아들이기 많이 힘들어요.
해보죠. 자, 이거 일단 1번 무시하세요. 지금 일단 저 무슨 말인지 1번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을 지금 할 거예요. 일단 즉시삼각의제는 곧 설명할 거고 2교시 때 예를 바로 할 거예요. 자, 세법상 한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 세법상 한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깔 수 있는 한도예요. 세법은.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장부에서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여기 정상적인 애들이죠, 여러분들. 그럼 세법은 이거 한도가 70이네. 그렇죠? 한도 추가잖아요. 송금불상이 뭐 이런 못하실 필요 없어요. 그쵸? 근데 장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세금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회계를 못 배웠거나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한도가 없으니까. 맞죠? 세무서가 바보라. 세무서 핵심이 뭐냐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데 회계는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이익이 중요하니까 손익계산서에 초점을 맞춰요. 주로. 근데 우리가 법인세는 저번에 기억나죠? PBS가 변화할 때마다 가가손익이었잖아요. 맞죠? 좀 더 BS, 재무상태를 좀 중요시해요. 법인세가. 관점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IS고 얘는 PS잖아요. 대변에 PS, 감가상각 무게를 적었네요. 감가상각 자산 깠네. 그럼 차변에 뭘 적든 상관 안 해요. 감가상각 했구나. 되셨죠? 그럼 한도를 부여하겠죠. 생각하고 아니네. 이거 감가상각 자산 깠네. 아이고 이게 한도가 70. 되셨죠?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똑같이 한도 추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 냈던 게 얘예요. 뭐냐면 이거 같이 할까요? 뭐냐면 그 3페이지 6개 나눠드린 그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7번 아까 제가 숙제로 하세요 라고 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3페이지 7번. 자, 거기 두 번째 칸이에요. 이건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거고 실제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면 그 두 번째 개정 과목에 회사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500만 원 기록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비고란 볼게요. 비고란. 자, 비품의 회사 계상 상각비는 1000만 원이래요. 보이시죠? 비품의 회사 계상 상각비는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죠. 감가상각 범위액이 우리가 한도의 세법상 용어잖아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도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 갑자기 세무증 없잖아요, 여러분들. 없는데 갑자기 왜 있을까요? 뜬금없이. 자, 얘입니다. 보시면 장부는 이렇게 있게요. 장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뜻입니다. 장부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야? 이거 1000만 원 잡았다라고 했죠? 1000만 원. 일단 만원 뜰게요. 만원 뜰게요. 10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이게 비품에 대한 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문제에서 비품이라 줬으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 그럼 세법상 한도 1000원. 1000만 원, 1000원? 1000만 원? 그죠? 근데 어떻게 또 분개 끄는 거야? 요 비품이 손상이 발생했나 봐요. 혹시 손상 배우셨나요? 배우셨다고 믿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이렇게 줬죠. 우리가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생기 때 자주 주는데.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비용입니다. 혹시나 세무이급 때 선생님 혹시 안 가나 쳐주시고 이거 원래 시험 잘 나오고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의 비용이 영업의 비용. 우리가 손상차손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뭐가 많이 극도로 망가졌을 때, 시가가 푹 떨어졌을 때.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얘가 500만 원. 여기 뭘 적냐면 우리가 손상차손 무게액이라는 걸 적어요.
이게 손상이 쌓여져 있을 때 감가상각도 감가상각 누계고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손상차손 누계도 손상차손이 쌓여져 있겠죠. 계속 손상이 되다 보는 그 뜻이에요. 얘도 뭐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럼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차변의 감가상각비고 얘는 유형자산, 손상자손이에요. 세법은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세법은 대변으로 비품이라는 감가상각자산을 깠잖아. 맞죠? 둘 다 감가상각자산을 깠죠? 비품이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감가상각자산을 걔네들 다른 계정 과목을 써서 까고 있지만 까는 건 본질이죠. 하나는 감가상각돼서 깠고 하나는 손상 때문에 깠잖아요. 근데 세법은 대변의 감가상각자산이 지금 없어졌네? 감가상각한 거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맞죠? 차변의 어떤 계정 과목이 상관없어요.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은 감가상각자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법은 감가상각 어떻게 보냐면 대변의 감가상각자산을 까면 감가상각한 곳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요. 장부는 실제로 감가상각을 1,000원만 했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얘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대변의 비품이라는 감가상각자산 깠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500원을 추가시킨 거예요.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세법상 한도하고 항상 비교할 때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이었잖아요. 맞죠? 세법에서는 1,500원을 우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변에 눈이 가시면 안 돼요. 이건 그거 회계상각자니까. 세법 오른쪽에 주는 거죠. 감가상각자산을 깎아.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도 1,000원이죠. 그래서 한도 추가.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난리 났을 때 이렇게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하는 거죠. 아시죠? 얘 때문에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꼭 빨리 세법의 관점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힘드신 거 알아요. 회계에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세법 보시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세무 1급 정도의 급이 되시면 어느 정도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 그래요. 법인세 갔다가 소득세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갔다가 조그맣게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방에 정리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세법이나 회계 공부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감가상각 동네를 택배하시면 법인세도 같이 하시면 비교하시는 거. 그 동네 나오는 비교. 그게 가장 좋아요.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하고 세법은 여러분들 잘 하시려면 그냥 뭐 장기하를 판매 나오면 뭔가 회계상 장기할, 부가가치 세법 장기할, 법인세 장기할 그 동네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매력이 먼저 맞는 게 낫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입니다. 여기 이제 실기. 물론 얘도 실기긴 해요. 근데 감가상각 우리가 좀 이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할 때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서류 있죠. 부속서류. 그 부속서류에서는 지금 했던 걸 출제를 잘 안 해요. 소득금액 조정 학교에서 나오는 거. 알죠? 일정짜리 거. 근데 지금 하는 건 잘 나와요. 거기 감가상각비 관련된 부속서류에서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이거 딱 등기해 보시면 세 번째. 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오류가 발생한 거야. 뭐냐면 전년도에 비용을 안 잡은 거예요. 마인드맵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전기에 단가비 100원, 누락비가 된다. 또는 과속 100원 누락하면 우리가 이익이 100원이 과대가 되겠죠. 응? 그
그럼 이익잉여금은 과대예요, 과소예요? 과대죠, 과대. 맞죠? 이렇게 된 걸 단기에 발견을 했다는 뜻이에요. 굳이 분기로 표현하자면, 이거 말로 표현하자면 좀 분기를 이해되시겠어요? 분기를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렇죠? 그럼 단기에 발견했으니까 단기에 발견했는데 얘가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비용처럼 했겠죠. 그래서 그냥 전기 오류를 발견해서 단기에 발견해서 수정해서 손실 처리했다. 해야죠. 이익을 과대하게 했으니까 손실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맞죠? 회계 관점에서는 전년도에 잘못한 걸 올해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전년도가 분명히 전년도 거긴 해요. 전년도에 감가상각비죠. 중요한 게 세법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좀 여러분 혼란스러워. 뭐냐면 세법은 아까 감가상각비의 본질이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야. 세법은. 그 말은 장부 너희들이 장부에 적을 때 그 년도에 손금적는 것을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뭐냐면 세법은 이렇게 하면 회계는 전년도에 제가 안 했던 거 올해 반영했어요. 전년도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만 세법은 이거 올해 장부에 적었네. 근데 대변에 감가상각 자산을 깠어? 올해 분기를 끊었는데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깠어? 올해 감가상각 한 거네. 이렇게 봐요. 지금도 안 들어오신대요. 자, 다시. 결산조사하면서 여러분들.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우리가 손금을 먹고 싶을 때 장부의 분기를 끊어서 먹는 거예요. 장부 분기를 끊어서. 얘는 여러분들 올해 분기 끊어서 올해 분기를 끊었죠. 분기를 전년도 안 끊었으니까 올해 분기를 끊은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올해 분기를 끊었는데 아까 세법은 항상 감가상각자산이 깐 게 감가상각의 본질이라면서요. 세법 그렇게 말하고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분기를 끊었어요. 근데 대변에 감가상각자산 깐 겁니다.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를 적었구나. 장부 너희들이. 이렇게 봐요. 이거 실기 잘 되고. 아시죠?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 거예요. 예천중이지. 이거 시험에 나왔던 좀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줄 거냐면 장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200을 기록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왜 입력을 해야 되냐면 아까처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내가 다 한도까지 다 적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적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한도를 많이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200원이 그럼 지읒된다고요. 왜 지읒되냐면 세법은 얘도 감가상 한 거예요. 올해 한 거니까 여기다가 100원을 더 얹으셔야 돼요. 요게 진짜 아시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고칠 때 300원 다시 되죠. 그래서 왜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긴 해요. 아시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몇 번 출제돼 있었어요, 실제로. 아시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회계의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여기 감가상각 할 때만큼은 법인세를 돌리셔야 됩니다. 아시죠? 마인드. 올해의 분기를 끊었고, 근데 대변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깠어요. 감가상각 자산 깠으니까 감가상 한 거예요. 근데 올해 분기 끊었죠. 올해 감가상 한 건 아닐까요? 세금 그렇게 봐요. 되시겠죠? 회계는 전년도 거, 세법은 항상 결산조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4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세법은 한도가 70. 감가상 한 번에 분기 올해 끊었잖아. 그래, 감가상각 한도 70 이렇게. 그래서 때 한도수가 36. 이렇게요. 자, 이제 뭐 할까요? 이해하겠지. 중요한 오류인 거. 우리 시험에는 중대한 오류 더 많이 내요. 어차피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 자, 회사가 중대한 오류여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익잉여금이 전년도에 과대됐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과대가 됐으니까 이익잉여금을 줄인 겁니다. 이거 조작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본은 원래 이월된 녀석이니까.
되셨어요? 근데 세법은 똑같아. 감가상각자산을 깠잖아. 대변에 그리고 올해 분기를 했네. 너 감가상각했구나. 맞죠? 회계가 어떤 마인드인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세법은. 그래서 결산조사니까. 이 세법은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계속 하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기억나세요? 어저께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중요한 오류면 일단 1차 세무조 무조건 했었죠.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자, 보시면 자,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걸 비용으로 돌리는 거 했었잖아요. 이익잉여금 감소하게 한 걸 세법에서 우리가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것처럼 했었죠. 그죠? 그게 뭐였었냐면 장부는 이익잉여금을 줄였지만 세법은 이익잉여금을 100 늘려야 이익잉여금이 0이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 처리 안 한 것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변의 비용 이렇게 하는 분계를 해야 이익잉여금 감소시키고 비용 처리한 것도 돌린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세무조정까지 뭐였어요? 세무조정. 그죠? 송금사니 기타잖아요, 여러분들. 송금사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하시. 이걸 안 해요. 이게 나오잖아. 이걸 안 하셔가지고 감정 내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여러분들 조정 부분도 안 떠요. 안 떠요. 이게 뜰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요거 하면 송금사니 기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걸 하셔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것좀 돌리셔야 됩니다. 꼭. 아시죠? 일단 요거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점 감점시켜버려, 2점. 알죠? 이게 가장 중요한 텐데. 아시죠?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강조 드렸던 거예요. 알죠? 꼭 송금사니 기타를 보시자마자 조정 등록 가셔서 미리 안 하시면 나중에 입력 못 합니다. 그래서 전자식 무세액 공제, 만원 나와도 나중에 해야지. 그때가 입력 안 하는 거 똑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자산을 깠잖아. 감가상각 했네. 한도 70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 한도 초과죠. 장부는 비용 100 적은 것처럼 감가상각 100 적은 것처럼 보는 거 세법에서는 그렇죠? 한도는 70이니까 한도 초과 6억 되셨죠? 근데 얘만 나오면 좋은데 이것도 내 당연히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장부가 올해 감가상각비 100을 적은 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두 번째 줄 있죠. 요 두 번째 줄은 회사가 올해 연도에 정식으로 감가상각비 적을 거 적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거는요. 그리고 요 위쪽은 뭐냐면 회사가 요거죠, 요거.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100원을 누락한 거예요. 아시죠? 누락해서 그걸 중요한 오류 봐가지고요. 이익잉여금이 과대됐으니까 이익잉여금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에 못 잡은 감가상각비 때 중대한 오류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거고요. 여기는 올해 정식으로 감가상각을 장려한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세법은 이거 어떻게 볼까요? 감가상각 자산을 200을 깠잖아. 우리 올해 분계를 했네. 그럼 결산조사니까 올해 분계했고 감가상각 자산 깠으면 너 올해 연도에 감가상각 200 적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세법상 한도는 70이라고 가정하면 맞죠? 주로 이걸 낸단 말이에요. 얘만 따라 내진 않으면 회사가 정식으로 감가상각비 올해 연도 것도 기록하겠죠. 맞죠? 그럼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단은 반드시 얘를 내야 송금사니 이거 맞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죠. 장부는 감가상각을 개겠지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금액이 장부상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법은 감가상각비 200이잖아. 내가 200으로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100원이 아니라 200원으로 입력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안 나오면 그나마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쉬워요. 이 문제가 나오면 어려움의 친구예요. 그래서 요 이분영 처리하는 거. 그럼 한도 초과가 얼마입니까?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하면 13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도 초과 130원.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조심하시게 이제 8장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누적이냐 단기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사 계산 삼각비 비잖아요. 비용이죠. 비용은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단기. 단기예요. 누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에 장부에서 누계액을 증가시켰대요. 그 말은 뭐냐면 장부에서 올해 연도에 자산을 깐 걸 감가상각하겠다. 장부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세법에서. 되시겠어요? 감가상각 자산을 따기만 하면 장부에서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요 즉시 상각 의지할 건데 여기 현실에서 되게 중요해요. 실무에서. 우리 시험에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즉시 상각 의제는 솔직히 잘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시험 목적상. 시험은 근데 그냥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즉시 상각 의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 그건 제가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2교시부터 즉시 상각 의제를 할 건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알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실기 입력할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판단하셔가지고. 그렇죠? 잠깐 우리가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안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죠. 예, 10시 40분에 시작할게요.